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연령대는 언제쯤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혼하는 연령대는 60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0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하는 나이는 아마도 결혼 초기에 뭔가 좀 살아보고 바로 이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혼하는 때는 놀랍게도 오래 살아보고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운가요? 어떠신가요? 그 정도 살았으면 지긋지긋할 만도 되지. 이혼할 때도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러한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여자가 좀 복종적인 스타일의 이런 여자들인 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환경에 있었던 여자들도 60대쯤 되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순종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위에 쓰려고 그러고 내 의견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남자들한테 그렇게 고분고분해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동안은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의 굴레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많이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계속 참고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놀랍게도 건강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70쯤에 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 60에 이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곧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60 정도만 돼도 앞으로 거의 인생의 반 정도를 또 살아야 될 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똑같은 사람이랑 또 똑같은 일을 겪어가면서 살기는 이제 지겹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기저에 흐르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인정을 안 할래도 안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다 버리는 거냐? 그런 단순한 개념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라는 건 단지 표면에 나타나는 돈을 못 번다라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잔소리가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왜냐? 맨날 회사에 나가던 사람이 회사에 안 나가고 맨날 사회활동이 많았던 사람이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결국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동안 우리 못 나눴던 로맨스를 나누자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이 눈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쨌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내를 귀찮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또 약간 우울감 또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자가 이것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좀 옛날에는 다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심지어는 자유롭기를 원하고 그랬던 남자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를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 정도를 견디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혼을 선택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게 경제 활동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려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근래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퇴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10명 중에 2명은 벌써 이미 이혼을 했고 은퇴와 함께 동시에 이제 이혼을 이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바로 이혼 통보를 이제 받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노년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지 돈을 모아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은 뭘까? 라는 생각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후에 사실 할 일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아놨어도 사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대부분 자영업입니다. 커피숍, 빵집, 음식점, 주점, 노래방 이런 일들 전부 다 자영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자영업은 전부 다 또 뭐를 기반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부동산이에요, 사실. 근데 이 자영업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영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자영업의 특별한 속성, 이거를 잘 이해하고 내가 그 능력이 있으면 잘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 음식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 내가 이 음식점을 성공하나 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의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백종원 같은 분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뭐냐? 80%가 부동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입지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입지에 적당한 가격으로 들어갔냐 이거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80%를 차지해요. 그게 자영업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리금과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돈을 벌어도 실제로는 다 까먹고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권리금을 얼마를 줘야 되고 내가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실제로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다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의 핵심은 부동산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자영업은 도저히 못하겠고 체질도 아니고 안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영업을 막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부동산은 자영업 말고도 부동산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임대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건데 우리가 임대사업은 그냥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단기 임대, 쉐어하우스,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수익이 좋고 또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부동산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하자면은 한옥체험업이라는 게 있어요. 한옥체험업이란 한옥을 가지고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숙박시설이라는 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업시설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옥 체험업은 체험업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 데서나 숙박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한옥 하나를 뭐 상속을 받았어. 그게 뭐 돈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방채 뒀어. 그랬는데 이런 한옥 체험업이라는 거 있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조금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했더니 돈이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확률도 높고, 그리고 규제에 따라서 부동산에 기회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꼭 노년에 이혼당할 게 겁나가지고 부동산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저희 채널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여성 구독자분들도 많을 텐데 뭐 그러면은 나는 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나 이렇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60이 넘어서 나는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웬만하면 같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분이 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독려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같이 한번 좀 알아보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은 인생도 그냥 같이 사는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게 매우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100세는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고 100세를 살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만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가 없이 건강하기만 해서 100세를 사는 거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왕이면 사회적인 가치도 갖고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웬만하면 좀 고쳐 쓰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도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런 것을 젊었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강력한 무기 하나를 쥐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